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야구팀이 10개에서 6개로 되더라도 스타의 연봉은 더 오르는 것인가? 똘똘한 한 채는 사기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봅니다. YTN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에 한숨을 쉰다. 1층 공실인 상황에서 1층에 공실이 여럿 발생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부담이죠.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내수가 한계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도 한몫하는 것 같고 기득권들 그동안 혜택을 누리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높은 몸값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들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 대세는 지금 더 이상 유리하게 그런 사람들 유리하게 국가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시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는 멍자국이 있고 팔에서는 피가 나고 다리에는 골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심장이 안 뜁니다. 1번 해야 될 일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하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충격이죠. 살아야 되는데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알바할까 라고 하는데 할까가 아니라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고객층이 있는 자영업이 아니면 그냥 알바가 100배 낫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구 이야기를 좀 합니다. 원년 멤버죠. 오비, 두산, 삼성, MBC가 LG고 혜태가 기아고 롯데, 산미가 있습니다. 산미는 알고 보면은 청보로 바뀌고 거기서 한화로 바뀌죠. 한화 이글스. 그때는 핀토스인가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산미가 결국에는 한화 계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멤버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 산미는 이제 없어진 구단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원년 때 압도적인 승률로 꼴찌를 합니다. 산미가. 그래서 83년에는 큰 결단을 합니다. 83년에는 최고의 투수,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투수가 나옵니다. 83년의 장명부는 넘버원입니다. 100경기 중에서 혼자서 60경기 출장을 하고 그 중에 선발이 44회인데 그 중에 완투가 36개입니다. 이런 투수가 지금 나올 수는 없겠죠. 세이브도 6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100경기 중에 60경기를 뛰고 30승 16패라는 절대로 깰 수 없는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깨가 맛이 가서 별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83년도를 활활 불태운 그런 전설의 투수죠. 그렇지만 84년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아무래도 옵션 계약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85년에 83년도에 성과를 인정받아서 연봉이 1억 484만 원을 찍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돈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참고로 82년에 미국에서 한국 온 박철순의 연봉이 2,4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프로야구 연봉을 보면은 완전 똘똘한 사람이 있었고 선수가 있었고 적당히 똘똘한 선수들 그리고 나머지가 있었죠. 그래서 80년대 우리나라 잘 못 살았습니다. 85년도에 1인당 GDP가 약 2,50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총 인구는 4,080만 명 정도, 지금보다 30% 정도 인구가 적었죠.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인당 GDP가 엄청나게 작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못 살았는데 그런 시대에도 완전 똘똘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완전 똘똘한 한 채도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아직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서 프로야구 선수들 대접 잘 받고 있습니다. 나름 대접 잘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중이 반쪽 나겠죠. 관중이 반쪽 납니다. 그러면 똘똘한 놈은 더 똘똘해지는가? 지금 10개의 구단이 있는데 나중에 6개 구단으로 축소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선수도 없고 관중도 없고 그래서 광고 효과 톡톡히 보려면 지금 10개의 구단 다 운영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단 수가 줄어들면 선수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선수들은 더 똘똘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시장이 작은데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시장이 쪼그라들었는데 시장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광고 효과가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지금만큼 많은 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똘똘해진다.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대접을 못 받던가 아니면 진짜 똘똘한 놈이 나오면 메이저리그 가겠죠. 당연히. 다시 기사를 봅니다. 사장님들 알바할까 고민한다. 지금 아직 초고령 사회가 오기도 전인데 상가가 난리 났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공실 많습니다. 2026년 초고령 사회가 오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가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은 확실한데 거의 확실한데 주택은 똘똘한 놈은 더 똘똘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주택도 아니고 집합 건물 아파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상가 가격 왜 힘을 못 쓰나? 임대료가 결정을 하니까 임대가 잘 안 나가니까 상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주택 가격 이야기하면은 임대료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닐까? 주택은 실거주이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더라도 실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거품이 아니고 계속 유지된다, 덜 똘똘해진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지면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너 강남에 살지도 않는데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강남에 투자하나? 그리고 왜 아파트에 투자하나? 라고 물어보면 99.9%는 투자하기에 거기가 좋다. 황금성이 좋다. 아파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실거주가 아니라 상가처럼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안 볼 수가 없죠. 임대료를 보면은 지금 주택가격 말이 되지 않는데 강남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똘똘한 놈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기죠. 사기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오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좀 양심적인 사람은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은 한 채까지는 요렇게 해라. 사라. 그런데 집으로 장난치면 망할 수가 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해주죠. 이 이야기는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세 하락에서 잠시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 혹시나 모를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똘똘한 한 채 아파트는 없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